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3월 2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를 한 말씀 드리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북해에 있는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미국이 폭파했다. 미국의 주도하에 폭파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또 폭로고, 그것을 한 미국의 뭐 저명한 탐사 전문 기자, 세이모 허쉬가 또 요즘 뭐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계속 폭로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도 그 폭로가 하나 나왔기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짚어보고, 그 의미하는 바를 따랐을 때 한미 관계에는 또 어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한 개인으로 치자면은 미국이라는 한 개인이 감정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흥분 상태인지, 폭발 직전인지, 아니면 아주 차분한 상태고 냉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평화롭고 행복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인지,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뭐 국적을 가리지 않네요. 허씨가 중국 언론과 아마 인터넷으로 화상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차이나 데일리라는 것이고, 제목은 인터뷰 내용 중에서 뽑아온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정부의 바보짓이 짓에 이미 매우 익숙하다. 라면서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의 폭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독일에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독일의 입장이 너무 이상하니까. 러시아의 가스를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곳이었는데, 독일이 같이 발을 담궜나? 아니면은 독일이 모른 채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고 세계 3, 4위의 경제력을 가진 독일인데 독일은 몰래 미국이 함부로 처리했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없었거든요. 네.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독일이 미온적이었다. 여기서 이제 허씨가 덧붙인 설명은 작년 이제 8 중반경에 이미 미국이 생각했던 만큼의 전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래서 미국이 예민해져 있었다. 상당히. 바이든이 예상한 만큼의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내지 못했다. 러시아를.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민하던 차에 독일이 여기서 빠져나갈 것 같은, 가장 먼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는 분위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기 지원에 미온적인 독일에 화가 났든지 아니면 벌을 주려고 했든지 같은 거예요. 결과는. 즉 독일한테 기별도 없이 이것을 해치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허씨 기자는 다른 것을 오랫동안 추적해 오고 있었는데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꺼냈고, 노드스트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주제를 파기 시작했다. 그럼 그 제보자는 왜 제보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뒤 정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경고를 하는 과정이고, 그 경고하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게 다 방송된 겁니다. 그 화면을 찍어 놓은 건데 2월 7일이라고 돼 있죠.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끝장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 기장가가 물어요. 그게 독일 소유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미국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했더니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런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때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노드스트림 건에 대해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관여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스파이 작전의 영역인데, 그러고도 너무나 판이 커질 수 있는 상대방이 알아채면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다니 놀라웠다, 경악스러웠다. 자, 그래서 이탈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의 이 언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새 나왔고 허씨 기자의 이제 폭로로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예. 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이런 유튜브도 방송할 정도가 됐으니까 세계 각국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면은 푸틴 전쟁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푸틴이 반격을 해도 소위 말해서 뭐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간다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벌인 거죠. 예. 이런 일을 벌이면서 러시아가 이게 우리가 미국이 한 것을 알았을 때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예.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긴장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느 식으로 튈지 모르죠. 예. 이 일을 벌이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목도해서 허시의 폭로가 매주에 한 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기분, 미국의 지금 그 정치 당국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3월 초에 있었던 독일 숄츠 총리와의 워싱턴에서의 만남인데 이게 양국 간의 정상이고 각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는 동등한 악수겠습니까? 지금 이게 숄츠 총리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죠. 예. 이때는 이미 알 때예요. 노드스트림 폭발을 미국이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미팅에서 논의한 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 걸로 각국의 여론 조작을 하자. 언론 보도를 내자. 어디가 한 걸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미팅에 독일 숄츠 총리가 끌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독일은 비록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긴 하지만 유럽의 주도국 중에 하나예요. 네. 그 길을 함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예. 자기 집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때리고 얼르고 이러잖아요. 때린 것도 보통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때린 거잖아요. 그들 생명줄을 가두고 같은 가스관을 폭파해버리고 미국 가스를 사게 만들었잖아요. 유럽의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추위에 고통받게 만들고 각국의 정부가 올라간 연료값 때문에 수많은 재정 지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코로나 시국에. 자, 이게 현재 미국이 기분 상태예요. 미국이 예전보다 좀 많이 약해졌죠. 한참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훨씬 더 예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성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그들이 뭐 개인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점잖게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날카로워져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탁탁 튄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주먹으로 그냥 쾅쾅 쥐어박는다는 거예요. 특배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놓고 아파해서 이렇게 얼굴에 붕대를 칭칭 두르고 있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이번엔 이 일을 하자. 이런 판이거든요. 지금 숄츠 총리가 딱 그 꼴이잖아요. 지금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예. 허시 기자의 폭로를 바탕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분위기는 어떠느냐? 우리하고 미국 사이는 좋지 않아 보이죠. 예. 여러 가지 외교 실수가 잦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신경이 예민해지는 미국한테 아주 도발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일하고 미국의 관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좀 전에 숄츠 총리하고 바이든의 사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 지금 이 둘 사이는 어떨까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알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럼 길어지니까 짤막하게만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한반도 긴장 고조,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분하고 핵 무장 발언이죠. 저는 그걸 미국이 절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미국이 필요하면 북한에 핵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은 남한이 핵무장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는 격이에요. 그것도 신경이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는 사자. 코트를 자꾸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핵무장 발언이었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거예요. 서울 상공 무인기 출현.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 대충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2m급, 3m급이어서 뭐 무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좀 보십시오. 이란의 그 가미가제 드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청와대 상공 지나갔죠. 네. 그게 자폭 드론이었을 수도 있어요. 겁만 주고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여러 가지 부산을 떨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죠. 위험에 노출돼 있었죠. 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모로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은 그 중에 하나는 반격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힘 때문에 못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사실은 상당히 놀랐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자 여러 가지로 쌓였겠죠. 우리 대통령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발언이 핵무장 발언이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온 거예요. 무인기는 12월 말, 그 다음 1월 넘어오고 설 세고 나서부터는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주문을 했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니까. 그러면서 핵 공동연습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과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을 항미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즉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내가 쓸 수 있게 내가 계획도 짠다. 이런 표현을 했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다른 나라 핵무기도 아니고 미국의 핵무기를 내가 기획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미국이 바로 노 했죠. 그 다음 그게 이제 1월 3일이었고 여기서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1월 10일 날 또 발언을 해요. 이때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국방장관한테 무슨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대통령실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미국이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직접 가지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위험할 때 당신들이 미국의 핵을 우리를 위해서 써주지 않겠다는 거야?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알았어. 이번엔 내가 그러면 직접 가질게.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마치 미국이 옆에 내 짝지인 것처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독일하고 미국의 관계를 보세요. 노드스트림 끈을 가지고도 특별을 부러뜨려 놓고도 붕대를 칭칭 감은 애한테 다시 다른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안부를 묻기는커녕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발언은 뭡니까? 코트를 두 번 일단 건드린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 비핵화가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로님들이 답변을 했어요. 윤 대통령 핵무장 가능성이 부정적 또 한 번 밟았어요. 이 심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러시아와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노드스트림 폭발을 미국이 했다고 그러면 그건 미국이 하는 전쟁이에요. 옛날에 우리 고구려가 전쟁할 때 보면 뭐 말갈족도 쓰고 그란족도 쓰고 연합군을 그렇게 만들죠.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림을 폭파했죠. 말 안 듣는 내 말 잘 따라주지 않는 독일 좀 잘 나간다고 그냥 한 대 패대기 친 거잖아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시기에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게 이거예요. 바로. 미국이 지금 날카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흉폭해요. 전 세계 나라들이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이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크게 쏘아붙일 수가 없어요. 핵심 사안이더라도. 근데 우리는 비핵심 사안인데 코트를 건드리는 거예요. 정말 코트를 건드리는 거죠. 이거 위험한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독일과 미국 노드스트림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전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결정에 따라서. 왜냐하면 미국이 문제 때린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또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까지 나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미국은 독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건드리면 막 물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막 한다? 점잖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래갖고 대충 이제 수그러든 줄 알았는데 오세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3월 13일 날 연합뉴스 보도에 한국도 핵무기 보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오세훈이 또 서울시장 놀이에 지친 모양이다. 예전 아마 이명박 시절이죠.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 뭐죠? 급식. 그건에 총대를 맸죠. 총대를 맸다가 결국 시장직을 잃었죠. 그때 그랬던 이유는 아마 당 내에서의 차기 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눈에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자, 내가 해줄게 하다가 잃었죠. 자, 이번에는 당에서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좀 무서운 주제, 무거운 주제.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배경을 봤을 때 검찰 쪽하고 친하다고 볼 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명박 때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내가 총대를 맨다. 그래서 내 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 날 좀 이쁘게 받아. 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어. 흐름을 읽고 있어. 그리고 용감하기까지 해.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지금의 지금의 대통령실이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게 뭐 대통령실 수도 있고 천공일 수도 있고 뭐 또 급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뭐 최고 결정권자의 부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응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이 눈치로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구나 해서 했을 가능성.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미국이 한번 탁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잘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스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줄게 바깥에다가. 나는 당신과 한 배를 타고 있어. 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무장권 아직 살아있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먼저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도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랑 달라요. 거기는 배팅을 할 수 있어요. 거기도 가입했다가 탈퇴했고 그 다음 핵무기 개발했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수순을 밟아야 돼요. 어려워요, 되게. 특히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한미 핵협정이 또 있잖아요. 한미 핵협정이, 원자력 협정이. 그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계속 내뱉는다는 거. 무모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내 뭐 인터뷰 등에서 이런저런 말을 던질 때 나오는 뭐 뜬금없이 나오는 그 뜬금포들이 그냥 미국과 해외 중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다시 미국이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 최소한 그것을 보고 그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동북아의 정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바를 핵무장을 한다면 그때 이야기를 꺼내야 되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그 위험한 일에 오세훈은 그냥 또 덜렁 올라타네요. 또 이렇게. 자,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외교적인 미국과의 관계 것을 보면 펠로시 면담 거부권이 엄청나게 컸죠. 예, 컸죠. 저거 면담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펠로시를 만나는 대신에 외교장관을 박진희죠. 중국에 보냈죠. 중국 외교부장하고 미팅을 시켜버렸죠. 바로. 이거 큰 패착이에요. 그 뒤에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동안 몇몇 주요 핵심 미국 인사들이 언론을 타지도 않은 채로 대통령실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담대한 구상이 대북 지원 비핵화 1000명씩. 비핵화 1000명만 하더라도 비핵화 검증이 안 되고 비핵화 하겠다라고 말만 하더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8.15 때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에 던졌던 날선 입장에 비해서는 갑자기 너무 천사처럼 바뀐 거고 바로 이 말을 마친 후에는 또 원래대로 돌아갔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미국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기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끊어졌던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 끝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잖아요. 트럼프 시절부터. 예. 트럼프가 김정은을 몇 번 만났습니까? 2번 만났죠. 예,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자, 거기서 다시 그것을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겠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된 게 바이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갑자기 북한하고 휴전 협정도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 끼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총진 협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북한 이제 시장 오픈하고 미국도 경제도 어려운데 미국 돈으로 투자 좀 해서 확실히 중국으로 떼어 놓겠어. 그래서 한반도를 미국 진영으로 확실히 삼겠어. 그게 러시아하고 화해하는 길일 수도 있겠어. 러시아도 그걸 원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폭력적인 미국이 아니고 우리도 통합하는, 화해하는, 공동으로 번영하는 이런 미국이야.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란하고 사우디를 화해시키면서 큰 데미지 받았습니다. 미국은 인상이라는 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총전선언을 하기로 했어. 자, 한국은 지난번에 약속해 주신 거 있지? 한민족 통일을 하면서 북한 맘대로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우리 미국은 기술과 자본을 전달하겠습니다. 운때가 맞는다면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도 북한으로 바로 오면 되겠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좋고 거리도 가깝고 배 타면 한 2-3시간이면 온다면서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핵무장 운운하다가 미국이 갑자기 뒤통수에서 그렇게 하면은 해야죠. 담대한 구상대로. 그 약속을 받아놓은 건데 네가 오늘은 이 이야기하고 내일은 이 이야기하고 그런 거 나 미국은 신경 안 쓴다. 나 바이든은 나이도 많고 나는 힘들어. 그런 거 다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내 할 대로 할 거야. 넌 네 할 대로 해. 그러면 이제 기본만 지켜줘. 말 한마디 갖고 따지지 않을게. 대신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돼. 예, 나 기분 상하지 않게. 이게 미국 입장이에요. 근데 독일한테 하는 거 봤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턱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북무인기 용산 상공에 갔어요. 놀랬겠죠, 많이.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싶었는데 지금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을까봐 미국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남한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지만 나라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다 알려지면 우리가 북한 무인기를 타격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공격을 해서 격추시키는 것까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위권도 행사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고 나서 팩팩거렸는지 몰라요. 핵무장권으로. 근데 그게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발언을 오늘 포함시킨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이거. 예. 오세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 중인 미국, 건 한 40년 만에 최고로 힘든 시절이에요, 지금. 예. 그런 말씀, 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어떤 큰 움직임이 결정되기 전에는 동북아가, 특히 한반도가 안정적이 돼야 돼요. 예전에 해오던 것이 딱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로, 후퇴도 없고 전진도 없는 상태로 딱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미국이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단지 미국과 하던 협상을 딱 멈춘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북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죠. 호전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거기에 대한 불편함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런데 반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시 감시 대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만에 하나의 군사적 충돌. 그리고 일단 확진이 되면 그 계기가 뭐였든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미국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요. 그때 박근혜도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손을 뻗쳤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큰 거예요. 왜?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최순실이 있었고 지금은 천공이 있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성별만 약간 다를 뿐이지. 미국의 CIA 분석 보고서가 안 가겠습니까? 그게 최순실, 천공, 비교 표 하나 딱 만들겠죠. 자, 그래서 독일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합니까? 힘이 약합니까? 국제적인 인지도가 약합니까? 우리도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독일 우리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미국이 숄츠 총리를 다루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것보다 쉬웠으면 쉬웠지 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주지 못할 때 그만큼 미국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 약해졌다. 한참 때보다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반응이 나온다. 폭력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자, 그래 보면은 김구가 암살이 될 때도 이승만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미국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싶었으니까. 하나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죠.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황은 있어요. 그죠? 자, 이 각자가 보면 다 그래요. 이승만 망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남한의 지도권을 잃었다. 그런데도 계속 자리에 집착한다. 미국이 나서서 미국을 망명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미국 관여돼 있죠. 박정희 암살.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미국 관련 설에 대한 것이. 자, 그때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미국의 반대죠. 지금하고도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군부 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새로 잡은 전두환 그때 세력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해버렸죠. 자, 그게 그만큼 이전 정부에서 그게 미국과 한국 간의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 줬잖아요. 자, 각각의 다 미국의 흔적들이 보여요. 각각으로 치면 다 증거 없죠. 여러 개 쭉 이어서 놓고 보세요. 박근혜 탄핵. 저는 박근혜 후반부에 우리 군이 박근혜 청와대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특히 목함질의 폭발 사건 같은 게 났을 때 그것이 청와대 보고가 안 됐죠. 그때 이미 상실했어요. 통치력을. 그러면서 정부가 불거져 나오면서 모든 언론에서 가리지 않고 치명타를 날렸죠.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그때 사드 결정해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때 한국의 입장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곳이야.
땅. 그 사드 한 방에 무너졌죠.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던 많은 문화 산업들이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손해를 많이 봤죠.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으니까. 박근혜 공중에 붕 떴잖아요. 그 다음 국정농단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졌잖아요. 자, 의혹이죠. 근데 다 따져보면은 미국의 이해와 일치해요. 이 모든 사안들이. 김구,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은. 더하기 오세훈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허씨의 내용을 보면서 저한테 이제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독일과 미국이 이렇게 했구나. 네? 미국이 독일하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드스트림 폭발을 행했구나. 그래놓고 그게 한 기자의 폭로 기사로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 독일의 총리를 미국으로 불러다가 이 여론을 어떻게 마사지할까, 이런 조작 합의까지 했다. 독일 총리한테 미안하기는커녕 그런 상황에서 독일 총리는 웃으면서 두 손으로 악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내뱉는 발언, 오세훈의 발언에서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미국이 원하는 일입니까? 미국은 신경도 안 써요. 단지 만에 하나 어디서 이상한 불꽃이 튀어서 큰 폭발이 나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그것만 감시하는 거예요. 예. 북한하고 협상에서 중단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남한이 바뀐 변화가 더 많잖아요, 지금. 그죠? 예. 남한을 더 단속하는 거죠. 그대로 있기를 바라요. 근데 남한은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예민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인도하겠습니다.